이제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좋은 기회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가 제일 좋은 기회고요. 저평가된 거. 왜냐하면 기업은 잘 안 바뀌니까. 반대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가 가장 위험한 거죠. 역시 기업은 많이 안 바뀌니까. 가격 자체가. 예. 그래서 일단 지수 자체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 상당히 있죠. 지금 누구죠? 저 일본 마사요시 손정희. 손정희 그분이 지금 뭐 자산을 많이 팔았다 그러죠. 그래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의 JP 모건이라는 이제 저희 같은 증권사죠. 전망기관은 내년 1분기에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20만 명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잖아요. 20만 명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게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덜해서 내년 1분 지금 4분기까지는 그냥 지금 이미 12월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건데 요 효과가 이제 1월부터 해서 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JP 모건이 그랬다는 거고 시장 컨센은 그렇지 않은데 JP 모건은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경제 기사를 너무 많이 봐도 그러니까요. 헷갈려요.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울고 싶을 때면 뺨 때린다고 이 약간 안 좋은 기사에도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 그러나 이제 길게 보면은 내년 기업이익이 좋기 때문에 조정 시에도 저희는 이제 장기로 보면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 재확산되는 거, 뭐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렇게 불복하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이 우려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백신이 나왔고 나오고 있고 이제 경기는 좋아질 거고 달러 약세가 돼서 외국인 투자자는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추세적으로 매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좀 비교적 긍정적이다. 그럴까요? 제가 조금 긍정적이라는 거를 좀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1호 공약은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린 이코노미죠. 가장 큰 두 가지 이 공약이랄까 정책은 첫 번째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서 대공황 직후에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대공황 직후에 미국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을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이 많은 실업에 잠재적인 실업에 정말 경기를 살려야 되는 다 뉴딜을 할 수밖에 없죠. 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마음으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제 나는 루즈벨트와 같은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탄소 제로 경제를 만들겠다. 2050년까지 탄소 제로 그린 이코노미로 다 바꾸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 산업에는 이 2차 전지 배터리죠. 우리 삼성 SDI 있고 LG화학 있고 뭐 SK 있고 뭐 웬만한 재벌 중에서 다 합니다. 배터리 다 하죠. 왜냐하면 그게 어디나 다 들어갈 이제 앞으로 전기차 모든 것이 친환경으로 바뀌면 다 전기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또 제조업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2차 전지, 전기차, 풍력, 태양광 이런 건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조선도 이미 우리가 집중은 안 했지만 2020년에 수주된 우리 조선 3사가 수주된 것 중에 한 40% 정도가 친환경 선박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2035년, 2050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친환경 아니면 미국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여 년 안에 다 발주가 교체되는 거죠. 배를 못 대게. 그렇죠. 유럽의 일부 항구들은 이미 규제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바지선이라고 작은 선박으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지역적인 근데 이제 그동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선박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배가 없다고 중국에서 들어온 배가 없어요. 얘기하신 그리고 것처럼 그 컨테이너 그 CBM이라고 그 컨테이너 안에서도 또 쪼개서 큐빅미터. 근데 그거 단가도 원래 5만 원대였거든요. 지금 7만 원대. 역시 생생하게 느끼시네. 그 7만 원대예요. 지금 뭐 6만 5천 원 이래도 막 비싸다 이랬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게 컨테이너 운임이 많이 오르고 있다 역시. 이런 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 조선업도 지금 이제 그 수혜를 결국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반대로 리스크 요인도 있어요. 뭐냐면은 석유 산업별로 보면 석유화학, 철강 이런 데는 이제 시간을 두고 2023년까지 탄소세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탄소세가 도입이 되는 탄소 부담이 배출권을 거래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걸 사든지 네, 네. 뭐 하여튼 그런 상당한 부담을 네. 비용 부담을 하게 되고 또 요즘에는 ESG라 그래서 ESG가 환경하고 E 그다음에 S는 이제 소셜을 하니까 이 뭐 종업원이나 여러 가지 좋은 일 하는 거 뭐 이런 네, 네. 사회적인 그런 공헌 네. 그다음에 G는 이제 지배구조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착한 회사죠. 네, 네. 얼마나 착한 회사냐, 지구에 잘하냐 이런 걸로 예를 들면 은행들도 ESG 평가를 받아요. 아, 은행이요? 심지어 그래서 은행에 뭐가 있지? 예를 들면 탄소 배출이 많은데 대출해 주지 마라.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이거 뭐 연기금 같은 거 운영할 때 이런 거 ESG 하더라고요. 점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의 제일 큰 연기금들부터 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앞으로 ESG를 계속 늘려가야 돼요. 계속 그 요구를 하거든요. 투자가들이. 그래서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제 그런 것에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게 전 네. 지구를 위해서 너무 환경이 더럽히잖아요. 탄소세 부과합니다. 공해산업 만들지 마세요. 중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공해에 대한 이런 저감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도 지금 사실 피해를 보잖아요. 네, 네. 약간 네.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죠. 미중 간의 새로운 갈등이 그걸로 시작이 될 거다. 중국은 계속 개발 수요가 많거든요. 개발하면 다 계속 공해가 생기니까 미중은 어차피 패권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전에는 뭐 5G 패권 전쟁 무슨 뭐 화웨이 막 하고 네. 디지털 패권 전쟁 이런 게 주였다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그린 미국의 본인들은 이제 복귀하고 구조로 확 바꿔버리니까 네. 중국은 사실은 이제 좀 부담이 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같이 위험이 우리도 제조업 기반이 많기 때문에 네. 같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잘 대처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최대 수출 국가가 중국이에요. 네. 그 다음이 미국이고 네.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중국이 우리한테 소재,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걸 많이 사가거든요. 네. 중국이 안 좋아지면 우리도 약간 영향을 받죠. 중국 하여튼 네. 잘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겠죠. 그 두 개 안에서 여전히 또 그러네요. 그죠? 저희는 이제 때도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이제 그런 네. 걸 찾아야 되겠죠. 근데 어찌 됐든 네. 우리 산업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네.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 그때 아까 얘기하신 게 예, 예. 지난 3분기보다 좋아진 게 예, 예, 수출 예, 기반 예. 경제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근데 그 환이나 이런 거는 좀 수출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이 절상이 돼서 네. 10% 절상이 돼서 네. 채산성이 안 좋아져요. 그죠? 채산성이 안 좋았어요. 근데 네. 그거는 이미 반영이 벌써 1,100원 와버렸으니까. 네, 네, 근데 네. 여기서 1,100원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업 실적이 있고 네. 여기서 내년에 환이 어떨 거냐. 네. 지금 전망은 1,100원에서 1,050원 정도에 급하게 절상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으로 보고 있고 다시 하반기에는 이제 조금 미국이 금리 아니면 유동성 회수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다시 달러 강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05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 보면 네. 이 1,100원에서 1,050원 요 정도 구간에서 네. 가장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샀던 거로 아. 나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어쨌든 왜냐하면 우리 펀더멘탈이 제일 좋아질 때 사실 그 정도 환율을 많이 유지했기 네, 때문에 네, 네.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원화가 이미 1,200원에 1,100원 왔는데 네.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10%씩 절상됐으면.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수요 증가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수출 수요 증가가 훨씬 네. 그래서 과거에도 2009년에서 10년 되고 11년 될 때도 네. 기업 이익 개선이 컸고 뭐 계속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그게 원화는 그때마다 강세가 됐죠. 수출 수요에 대한 회복이라는 게 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이 막 30몇 %씩 이렇게 40%씩 네.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조정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이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네. 코로나도 백신이 나오고 주식시장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 네. 결론은 그거고요. 저희도 생각할 때는 이번 동학개미 분들의 그런 성공의 경험을 좀 장기 투자로 저는 이어갔으면 조금 뭐 비중 조절하더라도 많이 네. 내년 하반기는 시기적으로 나눠보면 내년 하반기는 좀 조정 가능성이 좀 내년 크다. 하반기에. 좀 크다. 내년 하반기에는 왜요?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 치료가 내년 상반기 말쯤 되면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위기는 끝났구나. 지금 주가가 그렇듯이 다 정상화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할 거예요. 뭐 그러겠죠. 거르두기는 이제 더 이상 잘 안 할 것 같고. 네. 각국 정부들은 풀었던 돈을 언제 회수할까? 뭐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는 2022년, 네. 미국은 2023년에 한다고 이미 공약을 이렇게 뭐 분위기가 그렇지만 네네. 21년 하반기에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이 금통이나 FOMC에서 계속 얘기할 거고. 이런 데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재정 정책처럼 바이든 대통령 뭐 1.5조 달러 뭐 더 푼다 뭐 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겠죠. 아, 주가가 예상대로라면 좀 올라 있다면 네. 대부분 주식으로 번 사람밖에 없죠. 네. 이 사람들은 팔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년 하반기에 돈을 언제 회수할까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누가 추가로 주식시장에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 하반기는 새로 사줄 사람은 없고 네. 번 사람은 많고 그래서 하반기는 조정이 좀 있다가 실제로 계속 이제 경기가 막 좋아지면 뭐 내후년에 다시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네. 근데 이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1.5조 달러 네. 추가로 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시장에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려고 경기가 네. 또 좋아지기 때문에 좀 비교적 리스크가 좀 적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아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이게 금리 올라가면 예. 그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예, 그렇죠. 제가 자주 했던 말씀이죠. 네. 아 우리 피디님 앞에서 제가 거짓말하면 큰일 나겠어요. 다 너무 명석하셔갖고 아니요. 다 외우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그런 거죠. 네.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위기가 재확산될 듯 우리나라도 지금 500명 막 미국은 20만 명 이런 네. 좀 겁나잖아요. 겨울 되는데. 네네네. 그래가지고 정말 더블 딥이 오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뭐를 보면 제일 좋냐면 금리를 보면 제일 좋아요. 채권 시장 채권을 매매하는 네.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보수적입니다. 이 경기가 다시 더블 딥 올 것 같으면 채권을 부지런히 사서 안전자산을 사놓으려고 그러죠. 원래 채권을 매매하는 분들이라서. 네네. 그래서 금리는 채권을 사면 떨어지게 돼 있죠. 네. 근데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더블 딥이 오지 않는다에 채권 시장을 베팅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금리가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씩 오르고 지금요? 있어요. 예. 그래서 금리가 안 떨어져요. 최소한 올랐다가 유지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그 네. 얘기는 그러니까 물론 뭐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바이든의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또 백신에 대한 뭐 이런 기대 등등 해서 이게 설사 조금 더 확산되더라도 이거는 금방 해소될 거야 라는 게 시장의 지금 컨센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아니고 채권시장.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센 거죠. 계속 채권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머징 주식에 대한 수요는 로테이션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때 원래 연말이 되면 이제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워렌 버핏 따라하기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은 이제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고배당주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꾸준히 고배당하는 기업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주는 거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따가 예시로 갖고 온 건 한 6% 정도 매년 주는 네. 배당을 6%.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2% 금리, 1% 금리 시대에 제로 금리 시대에 종부세가 6%인데 법인은 그런가요? 예. 역시 실물 경기에 밝으셔요. 저는 뭐 그냥 이론적으로 맨날 얘기하지 아닙니다. 잘 몰라요 이런 거. 여튼 6%입니다. 그러니까 6%라는 게 사실은 뭐 3년치, 뭐 4년치 금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년 6%씩 주는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 회사가 꾸준히 이익을 내는 회사라면 물가 상승보다는 계속 그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이 매년 꾸준히 나는 고배당주를 투자하면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되고 첫 번째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5, 6% 막 이렇게 배당이 나오면 그 이하로 잘 주가가 안 빠져요. 왜냐하면 하방 경직성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치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5% 6% 배당이 나오는데 더 빠지면 7, 8%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 더 빠지면 10% 될 거 아니에요. 10%?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 안 빠지는 거예요. 6% 이하로는 잘 안 빠져요. 배당률 6% 이하로는. 10% 있으면 한 7년 가지고 있으면 더블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그래서 고배당주의 장점은 나는 그냥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불안해서 네. 그냥 배당 높은 거 그런 주식 사가지고 절반은 그런 걸로 그냥 계속 가져갈래. 네네. 이런 분들은 한 달만 갖고 있어도 배당이 6% 나오거든요. 아하. 또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죠. 연수익이 연수익으로 따지면 이게 배당락은 보통은 뭐 빠르면 한두 주, 네네. 뭐 길면은 한두 달이면 다 회복해 버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주가가 다시 복원되는데 이게 뭐 물론 이제 뭐 몇 달 걸릴 수도 있지만 네. 또 이제 어쨌든 그 지금 연말에 받는 것은 상당히 실질 효과가 좀 크다. 네. 특히 강세장에서는 배당락 금방 뭐 그죠. 사실 하루 이틀에 회복하는 경우도 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해에는 막 한 달씩 걸릴 때도 있어요. 네. 연말에는 많이들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으시고요. 배당이라는 거는 이익의 일부를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출을 해서 영업을 해서 네. 원가 빼고. 들어오면 원가 빼고. 그렇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네. 뭐 이런 거 다 빼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판관비, 영업비 이런 거 다 빼고 네. 관리비 빼고 네. 그다음에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거든요. 네. 영업이익. 영업에서 나온 이익. 거기서 이자 내고 네. 뭐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리스료 내고 하여튼 그런 이제 네. 이 금융 비용 네. 이런 거 다 내고 나면 채권자들 다 주고 나면 네. 이제 세전 이익이 나오고 그 세전 이익에서 네. 법인세를 내면 이익난 규모에 따라서 네. 비율로 세금을 내니까 이제 그렇고 세금 내고 나면 단기 순이익은 네. 온전히 주주 몫이니까 네. 거기서 배당을 주는데 이 배당을 주는 비율을 배당 성향이라고 합니다. 사람 성격이 잘 안 바뀌잖아요. 네네네. 그거하고 똑같이 배당 성향도 내가 이익 난 거에 50% 배당을 한다. 그럼 보통 계속 그렇게 해요. 이제 계속 이익 전망이 이러면은 올해 배당률이 이 정도 되겠구나. 네. 이렇게 이렇게 유추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당 수익률인데 배당 수익률은 현 주가 대비 배당금,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이죠. 네. 지금 주가가 1,000원인데 네. 배당금을 200원 준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네. 이제 배당 수익률은 20% 되겠죠, 2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예. 근데 이것도 예. 저 부동산 월세 투자할 때도 예. 시세 차이가 기대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배당주도 그러면 예. 시세 차이가 좀 있을 거를 들어가는 게 배당. 그래서 배당이네, 또. 그래서 이제 네. 같이 보시는 게 네. 또 이제 얼마나 이익 증가율이 또 있는지 올해 이익이 느는지 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되고 네. 또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나 라고 이제 보는데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얘기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배당주의 그런 예로 한 5개 갖고 왔는데 역시 안 망할 만한 네. 배당주는 저희들이 볼 때 증권주. 증권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도 하나금융투자에 다니고 있지만 네. 이제 가장 큰 현재 자기 자본 기준으로 가장 큰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NH투자증권 네. 뭐 두 회사 다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위험하진 않다고 네. 보죠. 매년 네. 배당을 준다고 보는데 둘 다 올해 시가 배당률이 6% 정도 되지 않겠나. 작년에도 배당률이 6%대 네. 나왔고요. 그러니까 우선주들이 있습니다. 우선주라는 게 있는데 네. 보통주 말고 우선주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배당을 조금 더 챙겨주는데 주가가 좀 더 싸기 때문에 네. 배당 투자하기에는 아주 좋은 증권주들은 이제 그게 있고요. 아하. 뭐 굳이 미래에셋 대우나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설명을 뭐 안 드려도 그죠.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 그렇고요. 또 이제 은행주 2개도 갖고 왔는데 네. 저희 하나금융지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가장 배당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은행주 2개는 이제 하나금융지주하고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이 두 회사 다 올해 실적, 내년 실적 다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NIM이 그러니까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주가 더 정상화되고 더 이익이 좋아지는 해거든요. 그래서 PBR도 둘 다 뭐 0.3대예요. 그래서 주가도 싸기 때문에 은행주들도 여전히 주가에 대한 기대도 좀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보면 있고요. 또 배당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지주 회사 중에서 좀 작은 회사인데 진양홀딩스라고
진양홀딩스 예, 들어봤습니다. 예, 예. 뭐 진양화학, 진양폴리우레탄, 예. 뭐 진양산업 이런 폴리우레탄 같은 석유화학 만드는 네네네. 회사인데 이 회사도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영업 이익을 내고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배당 6.5% 했고 올해도 한 6% 되고 그래서 뭐 다 예시들이죠. 뭐 이게 오늘 근데 아직 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시가 배당률이 6%대들이 있네요. 좀 네. 이런 6% 정도 나오는데 이익이 좀 증가하고 네.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회사들 좀 찾으려고 했는데 네. 은행주하고 증권주가 역시 조금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편하고 이제 제조업들은 많이 조금 올라온 편이 있고요. 아니 은행주들도 많이 오르긴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예, 그건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예, 예.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은행주가 다 정상화되고 또 더 좋아지고 막 이렇게 네. 되는데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증권주야 뭐 또 동학개미 또 있었고 배당도 많이 주고. 지금 뭐 그죠. 이 두 회사 다 네. 3분기 만에 작년 이익을 넘어섰어요. 주가도 뭐 내년에도 뭐 시장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배당까지 6% 주면 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그냥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네. 하나 고배당주의 예시로서 배당률이 6%대면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종목까지. 예. 오늘도 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매주 탄탄하게 준비를 해오시는지 아닙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 사실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그 장님이 눈 뜨듯이. 너무 겸손의 말씀을. 정말. 사실은 뭐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고 네네. 우리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다 아시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또 새로 이 시장에 들어오신 동학개미 분들이 네. 워낙 많으세요. 맞아요.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기초부터 네.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 하셔야죠. 그러니까. 하나 TV. 예, 저희 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잠깐 편집 다시 한번 하셔갖고 네. 예, 저희 하나 TV에도 또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